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자꾸 깜빡깜빡하시나요?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리거나 아는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아서 당황스러웠던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당연히 머리가 굳고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게 순리라고 생각하며 체념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정말 잘 만나셨습니다.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뇌가 늙고 병드는 것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치매가 오는 시기를 무려 5년이나 늦출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밝혀졌습니다. 영국의 공영방송 BBC에서 전 세계 수많은 전문가와 최신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더 오래 그리고 더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핵심 비결을 공개했습니다. 거창한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땀 흘려 힘든 운동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방 안에서, 거실에서, 그리고 부엌에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습관 5가지입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뇌를 20대처럼 생생하게 유지시켜 주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끝까지 들으시면 앞으로의 10년, 20년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바로 뇌를 귀찮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참 영리해서 쓰지 않으면 그 기능을 스스로 줄여버립니다. 반대로 자꾸 새로운 자극을 주면 죽어가던 뇌세포도 다시 살아납니다. 혹시 매일 똑같은 TV 프로그램만 보고 계시지는 않나요? 늘 만나던 사람들과 늘 하던 이야기만 반복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그렇다면 뇌는 지금 안심하고 잠들고 있는 중입니다. 뇌를 깨워야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새로운 것이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관심이 있었지만 미뤄뒀던 악기를 하나 배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모니카나 오카리나 같은 작은 악기도 좋습니다. 악보를 보고 손가락을 움직이고 소리를 듣는 과정에서 우리 뇌의 시각, 청각 운동 영역이 동시에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이것만큼 좋은 뇌 운동이 없습니다. 혹은 스마트폰으로 손자 손녀들이 쓰는 새로운 앱 사용법을 배워보는 것도 훌륭한 공부입니다. 새로운 길로 산책을 가보는 것도 뇌에게는 신선한 자극이 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위험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특히 외국어 공부는 뇌 건강에 특효약입니다.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 한두 마디를 외우는 것만으로도 알츠하이머,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5년이면 정말 엄청난 시간 아닙니까? 지금 당장 달력에 적힌 영어 단어 하나라도 외워보세요. 그리고 식물을 기르는 원예 활동도 아주 좋습니다. 식물이 얼마나 자랐는지 관찰하고 물 주는 시기를 기억하고 직접 몸을 움직여 가꾸는 과정은 머리와 몸을 동시에 쓰는 최고의 종합 비타민 같은 활동입니다. 익숙함과 결별하고 낯선 것을 즐기는 태도, 그것이 여러분의 뇌를 젊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뇌가 좋아하는 진짜 연료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좋은 기름을 넣어야 잘 달리듯이 우리 뇌도 좋은 음식을 먹어야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의 식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흰 쌀밥에 짠 반찬 몇 가지만 놓고 드시지는 않나요? 라면이나 빵으로 대충 한 끼 때우지는 않으신가요? 그런 식사는 뇌를 굶주리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식탁을 무지개처럼 화려하게 만드세요. 알록달록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최대한 다양하게 드시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시금치, 당근, 브로콜리, 파프리카 같은 채소에는 뇌세포를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가득합니다.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 과일도 기억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줍니다. 채소나 과일 속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건강뿐만 아니라 뇌의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까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장이 편안해야 뇌도 편안하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뇌는 기름을 아주 좋아합니다. 단 좋은 기름이어야 합니다. 소시지, 햄, 베이컨 같은 가공육에 들어있는 하얀 기름, 즉 포화지방은 뇌혈관을 막고 염증을 일으켜
알츠하이머 위험을 높입니다. 반면에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기름이나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 있는 기름은 불포화 지방으로 뇌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고 치매를 예방하는 1등 공신입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생선을 드시고 입이 심심할 때 과자 대신 견과류를 한 줌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리고 아주 중요하지만 우리가 자주 놓치는 영양소가 바로 콜린입니다. 콜린은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담당하는 뇌 신경 전달 물질의 원료가 됩니다. 이 콜린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바로 달걀 노른자입니다. 하루에 달걀 한두 개는 보약이나 다름없습니다. 콩이나 두부에도 많이 들어있으니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습관은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꾸준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도 아프고 기운도 없어서 운동하기가 겁나시죠?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역기를 들거나 운동장을 땀 범벅이 되도록 뛰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뇌가 좋아하는 움직임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집안에서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고 빨래를 넣는 집안일도 훌륭한 신체 활동입니다. 가까운 거리는 차를 타는 대신 천천히 걸어서 다녀오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한두 층이라도 이용해 보는 겁니다. TV를 보실 때도 계속 앉아있지 말고 중간중간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제자리 걸음을 걸어보세요. 이런 사소한 움직임들이 모여서 기적을 만듭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중년기에 운동을 가장 많이 한 사람들은 가장 적게 한 사람들보다 치매 위험이 무려 45%나 낮았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위험이 줄어든 것입니다. 규칙적인 움직임은 뇌로 가는 혈류량을 늘려서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펑펑 공급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을 하면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이 나와서 나이가 들수록 찾아오기 쉬운 우울감을 줄여주고 삶의 활력을 되찾아줍니다. 몸이 움직여야 뇌도 움직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소파와 한 몸이 되는 시간을 조금씩 줄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번째는 사람 냄새를 맡는 것입니다. 즉,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건강의 핵심입니다. 혹시 은퇴하고 나서 혹은 자식들을 다 출가시키고 나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지는 않으셨나요? 외로움은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이나 우리 몸과 뇌에 해롭습니다. 혼자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뇌 기능도 빠르게 저하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사회적 연결이 끊어지는 것을 전 세계적인 건강 문제로 규정했습니다. 친구를 자주 만나고 함께 웃고 떠들고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일수록 심장병 위험도 낮고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은 아주 복잡한 뇌 활동입니다. 상대방의 표정을 읽고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고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동안 우리 뇌는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만나서 스트레스를 받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맞는 친구와 만나서 맛있는 밥 한 끼를 먹고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만약 만날 사람이 마땅치 않다면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의 취미 강좌에 나가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야깃거리가 생기고 관계가 맺어집니다. 종교 활동이나 봉사 활동도 아주 좋습니다. 러닝크루나 독서 모임처럼 가벼운 모임에 참여해서 활력을 얻는 것도 좋습니다. 전화통화나 문자 메시지도 좋지만 가끔은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눈을 맞추며 온기를 나누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사람이 보약이라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바로 욕심 부리지 말고 아주 조금만 변하자는 태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를 한꺼번에 다 실천하려고 하면 며칠 못 가서 지쳐 떨어지기 십상입니다.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 점입니다. 한 번에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젊은 사람도 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 대신 식습관, 운동, 공부, 사회활동 이 네 가지 분야에서 아주 작은 것 하나씩만 골라서 동시에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평소보다 채소 반찬 한 젓가락 더 먹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 층만 걸어 올라가고 하루에 영어 단어 딱 하나만 외우고 친구에게 안부 전화 한 통 거는 겁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핀란드에서 대규모로 진행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한 그룹은 그냥 평소대로 살게 하고 다른 한 그룹은 식사운동, 인지훈련, 사회활동 등 생활 습관을 전반적으로 아주 조금씩만 개선하도록 도왔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생활 습관을 종합적으로 조금씩 바꾼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 기능이 최대 25%나 더 좋아졌습니다. 특정 영역에서는 무려 40%에서 83%까지 기능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운동을 못했다고 해서 혹은 몸에 나쁜 음식을 조금 먹었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꾸준한 노력입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오늘의 작은 선택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내일의 건강한 뇌와 튼튼한 몸을 만듭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나이 든다는 것은 타고난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늙어서 아프고 기억을 잃어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과학이 증명한 이 5가지 작은 습관들을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뇌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행복천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건강을 지켜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